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에서 풀뿌리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시용 강남마을내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시용 사무국장님은 강남 마을넷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강남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활동을 전념하고 계신데요. 강남구와 풀뿌리 민주주의 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라 독자분들이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시용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강남구의 마을운동 현황 그리고 강남 마을넷의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지금 강남구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강남 마을넷이라는 곳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참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달아주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무를 봐야 되는데 전에는 뭐 간사 뭐 이 정도 이렇게 했겠죠. 나이도 있다 그래서 그냥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 붙여줬고요. 저희는 어떤 때는 상근이라고 했는데 월급을 주는 상근은 아니고요. 그냥 상근 활동가입니다. 따로 월급을 받지는 예? 않으시고요. 월급을 받지는 않으시고요. 예. 단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본업이 있으신가요?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하면 4대 보험을 드는 급여 형태가 아닙니다. 활동비는 좀 주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 예. 뉴딜 일자리로 해서 조금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단체에서는 활동비를 안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활동비 쪽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쭉 그 자료나 네.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평범하게 그냥 직장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뭐 대학 때 뭐 대부분은 활동을 좀 하셨던 운동도 하셨던 분들도 마을 활동가 중에 계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직장인으로 생활하시다가 환경운동 단체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활동에 발을 딛게 되신 계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비가 뭐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맞습니다. 일단 일반 직장을 다녔다는 게 직장은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7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79학번이니까 전혀 학생운동? 어떤 사회적 이슈에 네. 전혀 무딘 사람은 아니고요.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은 제 선배님부터 그때가 뭐 한참 그랬던 학생운동, 뭐 노동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던. 근데 저는 적극 참여나 뭐 이런 건 없었어도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87에 제적을 당했어요. 이제 여러 번 이제 80년 군대 끌려가고 똑같아요. 그 학번들이 그런 가도기를 걷는데 84년 제대해서 또 한 번 경고 맞고 87에 제적 당하고 뭐 이러다가 어쨌든 하다가 이제 뭐 방황 좀 하다가 94년에 겨우 94년에 취업을 했죠. 한 10년간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87년부터 또 한 10년간 헤매다가 94년에 취업을 하고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직장인들이 사는 거죠. 제가 했던 계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문에 했던 거고요.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김영삼, 김대중 의원에 전혀 관심 없었고요, 정치에. 잘 됐다, 뭐.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불만보다는 광우병이고, 그때 이제 애들이 처음에 이제 집회하러 나왔을 때, 5월달이었는데, 청계천 가다가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었고, 그러다가, 그런 광우병 사태, 뭐 촛불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남 촛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렇게 하면 강남 촛불이라는 데가 좀 유명하거든요. 꽤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이게 이제 직장이 강남이고 집도 강남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강남 촛불에 거기 지역에서 모이니까 매일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여러 사람을 보고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2010년에 회사가 철수를 했어요. 제가 외국계 회사, 일본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 딱 그때가 50인가 그랬거든요. 2010년이니까 날상으로. 근데 이제 딱 되고 광우병 이제 계속 이명박에서 이제 투쟁하고 4대강 문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회사가 그런 문제에 걸리고 재취업을 해야 할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시기가 재취업이 안 되는 시기죠. 딱 50이면 받아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긴 그런 건 아니고 재취업을 할까 그러다가 안 돼서 집에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하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다가 지역에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환경연합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서두각인데 강남의 사항이 있는 거예요. 강남에는 많은 활동가 선생님들 알고 후배들 다 얘기하지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NGO 활동하는 곳이 강남 서초 환경연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집행위원을 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계기로 환경연합에 간 거고요.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10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하게 됐죠.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걸려서 어떻게 하다니까 지역 활동만 계속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래 마음에 좀 내가 뭘 했나 하고 정리를 했는데 강노현 교육감 선거 강남 선거본부장 했고요. 찾아보니까 이수호 교육감 문용님한테 졌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2011년에 아마 서울시장님 선거할 때 처음에는 시민사회였으니까 그때 이제 강남에 선거본 만들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나한테 연락 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시민사회는 아닌데 저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지역에 워낙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진짜 박원순 시장님이 선거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마을 공동체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각 구에서 활동 좀 잘하는 사람들 좀 모여서 하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말이 된 사마을의 탄생인 거겠죠. 근데 전 사마을 지금은 회원인데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저는 강남에서 누구 활동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그럼 김시영 선생님 올라가 보십시오. 연락 오는 게 강남엔 거의 환경연합에 연락 와요. 시민단체인데 그 NGO 좀 색은 다른데 그래서 올라가서 들으니까 아 이거 필요한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계 회사를 다녔던 거는 일본에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수식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일본에서 제가 4년을 유학생했는데 거기에 공동체가 있어요. 일본은 이 블록 단위 동네말로 축제하잖아요. 이게 다 약간 공동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도시에도. 네, 그런 걸 보고 있어서 아 공동체라는 게 필요는 하다. 도시에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강남은 일단은 강남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 이 질문 드리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누가 봐도 강남은 전국 1번지 부유 동네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마을 운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과 지금은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는데 10년 전은 좀 어떠했고 강남에서의 마을 조직 현황이 좀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좀 비교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경험의 차이니까
그 전에 어떻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냐 시민사회냐 네. 주민이냐 이거의 차이인데 그럼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고 네. 응? 활동가고 네. 시민사회에서 하면 시민활동가고 아. 주민은 따로 있냐 이러는 건데 저는 통 잡아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았던 단어가 이거였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기 마을 공동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였어요. 주민자치. 제가 이제 참여예산하고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되게 감시 있었고 구정감시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었는데 저도 잘 안 됐고 여러 번 사람들 하고 하려는데 안 됐는데 마을 공동체 한다는 거는 마을 공동체에 통한 직접 참여, 주민의 직접 참여가 굉장히 저한테는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모사업도 개인이 할 수 있고 해봐서 경험도 늘리고 저분들은 그런 요소들이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게 많이 변했냐?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했다고는 보는데 그 성장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기 강남에 그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관점은 되겠죠.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전에 초반에 제가 활동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사람은 있죠. 직접 자기네들이 뭔가 고민하고 뭔가 지역에서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늘었다고는 봐져요. 근데 그것이 얼만큼이냐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드릴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체 형태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마을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늘었죠. 네, 늘었죠.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현재는 강남 마을넷에 모여서 같이 어쨌든 강남 마을넷이라는 게 조직이 됐고 이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뭐 다 전부 아시지만 비영리 단체 회원 만들기 위한 회원은 네. 가짜일 수 있잖아요. 급하게 만들 때 회원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입회비가 없으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만들자면 그러니까 서명해주는 회원들은 많으세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분들은 드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강남구 서울시 등록단체니까 서울시 주소만 있으면 100명을 채우면 비영리 단체를 할 수 있었어요. 조건이 100명이니까 지금은 등록해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새로 이제부터 활동하다가 가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강남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숫자는 큰 개념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직접 강남구 사람들이 자기네가 활동해 보니까 이거 회원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분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늘었다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일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강남 마을넷을 중심으로 강남구의 이제 마을 활동들이나 주민자치 활동들은 진행되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을넷을 설립하게 된 과정 아까 뭐 100명을 채우면 비영리 단체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강남구 주민들의 선이든 도움이든 동의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이제 마을 활동의 필요성도 역설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이 설립 과정이 그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박원순 시장의 선거가 되고 나서 강남구에 해서 12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이미 모임이에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 정확히 되면 이미 모임. 그러니까 어떤 고유번호증도 없고 단체증도 없이 그냥 마을 공동체가 했는데 이런 내용을 지역에서 좀 해보자. 우리가 무슨 연대 활동 좀 해보자. 뭐 바자회를 같이 하던 축제를 같이 하던 뭐 활동을 같이 하던 뭐 하든 일단 모여서 우리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좀 욕에다 썼지만 마을 회의를 한 번씩 합시다. 도대체 각 모임들이 단체 뭐 기업 뭐 어쨌든 좋으니 활동하시는 게 뭔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활동하는 얘기나 좀 합시다라고 한 것이 마을 회의 초반 시작이었고요. 그게 2012년부터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참 강남 서초가 이미지상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 서초에 사람이 없어서 강남 서초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써왔는데 2012년부터 계속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다 2014년에 강남
마을내, 서초 마을내에서 분리해요. 그게 이제 행정상의 요건 때문에 그래요. 강남 서초 마을내시면 서초에서도 안 받아주고요. 무슨 공모사업을 할래도 당신 강남에 가서 해 이러고요. 서초에서 해도 서초에서 안 받아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마을, 서초 마을을 분리하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일단은 고유번호증을 하나 내서 임의단체가 되는 거죠. 고유번호증을 냈으니까 14년에 이제 형태는 갖춰서 임의단체로 해서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사업을 내기 위해서 단체가 필요해서 좀 임의단체로 낸 거고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던 사람한테 이만하니 우리 단체를 만듭시다. 서울시대 비영리단체라도 만듭시다.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들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와서 변명해서 2016년에 정확히 하면 서류상으로는 비영리단체를 2016년에 설립했습니다. 활동은 2012년부터 계속했는데 6년간 이제 임의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6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도 없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2012년부터 2018, 18년까지 회비가 없었어요. 저희 단체는. 단체가 회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제 활동비도 없지만 회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십시일반 활동하는 사람들이 돈 내서 꾸려갔어요. 그게 6년, 한 7년을 꾸려갔는데, 그러니까, 어디 단체 사무실, 뭐 아시다시피 여기 들어오니까 입구에 이렇게 몇 개 붙어 있잖아요. 사무실 어디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연합하고 지역에 있는 에너지 단체였던 데가 보증금을 걸고, 저희는 사무실 비용 좀 내고, 3분의 1만 내겠습니다. 이러고, 아울렛이 해서 제가 처음에 있다가 그게 2014년부터 아마 그랬었나 봐요. 이게 이제 월세만 이제 딴 사람들 모아서 조심 두 단체한테 갚고 그러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회원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렇게 활동하려면 아무래도 단체에 운영비가 필요하니 회비를 내주십시오.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2019년부터는 회비제로 하고 있어요. 정회원이라는 이름하에 회비를 내시는 분, 그리고 그냥 회원 들으셨던 분은 일반 회원이라고 해서 약간의 그건 뭐 정관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는 월에 이제 회비가 조금씩 들어와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회비도 없이 쉽지는 않죠.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또 그리고 자기가 이 활동이 물론 보람은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활동도 아닐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닌 조건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모임을 가져나가는 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마을회의는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나라는. 그 전에는 마을 회의를 하면 이제 저희 마을 회의를 하면 꼭 밥을 먹거든요. 가장 크게 밥값의 문제였는데 밥값은 아까 말대로 그 월세 낼 때 이제 모아주신 돈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랬어요.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게 저의 생활 경제 문제와 운영 문제에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활동비로 따로 버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뭐 어디 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뭐 교육 좀 나와서 교육비 받고 이러면 그걸 이제 우리 단체에다 좀 후원하고 뭐 이래서 끌고 가는 상태였죠. 근데 뭐 그 힘든 거는 어디든 누구든지 힘든 거죠. 지역에서 주민이 어디 가서 구청에 가서 무슨 주민참여 예산한다고 그래서 가면 회의비 주는 데도 있지만 그 회의비 있고 달랑 5만 원, 3만 원 받다고 가는데 자기 돈 다 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 하기 힘들죠. 라고는 얘기하고 똑같죠. 저희들이 힘든 거나 그분들이 힘든 거나 주민들이 나서는 건 힘든 건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남 마을회의가 꾸준히 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마을회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마을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각자 하는 활동들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예정들 얘기해서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연대하는 마을회의는 그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그냥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을 활동하고 앞으로 이렇게 각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그럼 저쪽 단체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 아니면 이 단체에서 뭐 바자회 준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랑 같이 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최를 할 테니 우리가 장소하고 다 빌릴 테니 다른 사람들은 같이 와서 연대해 줄 수 없습니까? 합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부터 장소 필요하면 이제 그런 식의 마을 회의가 그냥 회의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협조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이제 마을 내에서는 연간 스케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연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발표하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참여 가능한 사람들 해서 참여하고 요런 강좌 만들려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을 넷에 마을 회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마을 넷이 주최를 하는 것 뿐이죠. 주최를 하는 것 뿐이에요. 마을 회의는 이제 연대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예, 연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을 넷의 회의는 아니에요. 마을 넷은 정관에 따라서 운영회의를 따로 하고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운영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근데 마을회의는 진짜 아까 말한 연대회의인 거예요. 각 지역의 복지관도 오시고 뭐 개인들도 오시고 다른 단체들도 오시고 협동조합도 오셔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서 이 지역에 어떤 얘기 있다, 어떤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마을넷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은 이제 마을넷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마을 교육, 마을 탐방, 마을 강좌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강남 마을넷이 강남구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일단 홈페이지가 이제 돼 있는데 그게 큰 우리가 하는 일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마을 탐방 이렇게 써 있던 거는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마을 교육이라는 것이 마을 공동체 교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우리들이 필요하는 교육, 인문관계도 좋고 환경교육도 좋고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을 배우자는 것 이름의 마을 교육인 거고요. 마을 탐방은 지금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강남이 어떤 이렇게 주민이 직접 하는 일에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 이런 개념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역에 가서 하는 활동들을 좀 보고 오는 거를 탐방이라고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 탐방 같은 거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마을 축제 같은 거는 이제 자그마한 바자회를 연다든지 장치하는 그런 하고 매년 그래도 매년 1년의 마지막 때는 그래도 평가라는 식으로 모여서 연대 회의가 연대회를 그러니까 한 1년에 총 10번 이상은 해요. 매달 하니까 작년부터는 줌으로 하지만 매달 해요. 그래서 뭐 각 단체에서의 활동들 소개도 해주고 마을 넷이 어떤 연대 활동인지 평가도 하고 저희는 어차피 단체니까 단체다 보니까 단체 기본적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 평가회 하고 연초에는 총회해서 보고 드리고 뭐 이런 걸 하죠. 그 중간에는 다 연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사실 10년 넘게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강남구는 관에서 마을 지원 공동체 정책 사업이 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사단법인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박원순 시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보다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구청장님은 자치를 주장하시는 거고 왜 자꾸만 간섭하냐 이런 거고 이제 저기서는 이제 시에서는 예산 갖고 좀 이런 걸 같이 하자 자꾸만 그런 거 싫다 뭐 이런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게 제가 아는 거는 그런 정책적인 의견이 틀리시니까. 정 구청장님 2012년에 마을공동체 했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자기네는 마을공동체 할 생각이 없다. 예산 보내고 뭐 해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내다가
3년 전에 구청장이 바뀌셨죠?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당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 시민사회는 아닌데 저희들 주민들이 그 후보 되시는 분한테 그 정책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3년 전에 센터가 처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여러 구가 있는데 여기 오다가 이제 잠깐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종로구는 마을자치센터잖아요. 여기 이제 이름들이 틀린데 각 구에 자치구에 마을자치센터라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도 마을센터라고 있는데 자치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정책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뭐 이런 데도 있죠. 성북구 같은 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이게 뭐와 뭐 사업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드냐 마을센터 각자 안 만들고 이게 통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 거기는 그렇게 만들고 딴 데는 지금 마을자치 통합해서 만들고 근데 강남은 아직 자치를 안 해서 마을센터에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전부터. 마을센터와 마을 공동, 그러니까 마을 넷은 어떤 좀 저희들이 수탁해 있습니다. 아, 그게 참 재밌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마을넷이 그럼 그 수탁할 여력이 있느냐? 여력은 없어요. 근데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는 지역의 단체가 있냐 그러면 없어요. 저희 빼기. 그게 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정책 제안한 것도 있고 제일 잘 이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이제 마을회의도 쭉 해오셨고 이제 마을 넷으로 강남구에서의 마을 활동도 해오셨기 때문에 이 수탁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네.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생산하고 그 정책을 제안하고 네. 실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잘 되지 어떤? 그러니까 센터는 이제 크게 그 무슨 일을 한 건 없고요. 마을 넷이 센터가 없었을 때는 주민들의 이제 활동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 마을넷이 담당했는데 센터가 공모 사업하고 다 하니까 그런 업무들은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홍보도 센터에서 하는 게 더 편하죠. 구에서 전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넷이 조금 업무가 줄은 거고요. 그 이외에는 3년 전에서 3년부터 아까 말한 그 타이밍이 딱 그런 건데 센터 쓰고 마을넷은 회원제를 하면서 회비가 일정 정도 적은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특별한 주제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분화시키려고 마을넷이 여러 가지 분화시켜 보려고 의제를 좀 모으고 그렇죠.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마을회의를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마을회의가 아니고 마을데이라고 얘기해요. 마을 데이. 대의. 야, 하루 데이. 어. 그래서 그날은 그러면 회의도 하고 오후에는 교육도 받고 아니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마을을 해서 기관에서 다 나오시고 단체에서 다 나오셔서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단어가 마을 회의니까 회의만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의식해서 그 회의는 아닌데 아까 말대로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인데 이렇게 이제 모이는 자리인데 연속 회의 무슨 회의하면 다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그냥 마을 대의로 하고 모여서 이제 뭐 의견들 교환하고 하루 밥 먹고 좀 뭐 듣고 싶은 강좌 있으면 강좌 듣고 영화 보고 싶은 날은 영화 좀 보고 어디 야외 가는 날은 야외 가자 뭐 이래서 요새는 마을 대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마을 회의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사고.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의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뭐 복지, 어떤 구는 환경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과 관심을 좀 얻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마을이 네. 뭐 아시다시피 마을이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는 부분에 주제가 너무 많아요. 분야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딱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보지만 청년은 청년 세대. 그 물론 청년 세대 여러 가지 주겠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을은 진짜 마을의 소소한 일들을 다 해요. 그냥 주민이 갖고 오는 일. 그래서 타임즈로 3년 전이 3년 항상 3년을 얘기하는데 센터도 돼서 센터에서 마을을 위해서 하던 업무도 가져가고 마을 내에서도 역할도 빠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회비도 하고 회비제도 하고 마을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운영의 방식도 바뀌고 그러는데 계속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비영리 단체니까 서울시 공무사업 응모를 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활동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민민활동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4,500만 원 줬나? 그전에는 시민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요. 협치에서 나왔던 건데, 저희들은 한 3년 전, 딱 3년 전에 해서 4,500만 원 받았나? 4,500만 원, 4,500만 원. 5천만 원 아니었어요. 4천 몇백만 원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때, 그럼 우리 주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지역의 그러니까 의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얘기는 많았는데 그런 걸 못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부터 한 게 이제 크게 지금 환경, 복지, 교육, 환경, 복지, 교육, 5개나 돼요. 환경, 찾았다. 환경, 교육, 복지, 시민사회, 그렇게 해서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시민사회 부분이 조금 변형이 돼서 젠더 인권 문과로 분화됐고요. 젠더 인권 문과. 이게 관심사가 꽂히면 그래요. 좀 주민들이 뭐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의견들은 많은데 누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막 깃발 들고 나가는 분이 없으면 아직은 이렇게 막 의견들이 모아지고 저희들이 지역에는 젠더 인권 이런 그 단체도 별로 없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대표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한 게 이제 요새 활동하는 게 환경, 교육, 젠더, 협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있는데 제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고 하다가 작년에 환경 분과에서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한 2년 3년 전부터 좀 급부상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역뿐만 아니라 좀 여러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강남에서 환경분과가 기후위기를 끌고 가면서 지역의 여러 단체하고 해서 강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또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죠. 거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단체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8개 단체가 또 이제 강남 마을에도 속해 있지만 특별히 환경에 할 수 있는 8단체가 강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분과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참여하시는 복지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새 돌봄 문제, 지역 그거에 아마 집중을 하실 것 같고요. 복지관에서 이제 들어오시고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같은 거에 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요. 교육은 또 똑같은 얘기로 3년 전이 큰 시점이 된 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혁신교육 마지막 지구화 됐어요.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 마지막 선정된 데가 강남 송풍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육분과들은 혁신교육하고 좀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협치는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협치에 대한 걸 좀 구하고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활동을 잘하기도 한데 어려운 시기인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들으면 이런 거죠. 3년부터 센터도 수탁받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강남마을의 시민사회는 아닌데 시민사회 취급을 받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용어를 찾아보니까 강남마을의 비영리 단체니까 시민단체인 건 맞나 봐요. 지역 시민단체인 거.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 뭘 하려면 뭐죠? 시민단체에 이렇게 밖으로 누구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 파트너를 하면 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마을 내에 있는 단체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협치, 혁신교육협의회 뭐 이런 데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구색을 맞추려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죠. 저희들이 회원들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동안 안 해왔던 사람들이 보면 이걸 강남마을로 하면 다 해먹는 것 같아. 이렇게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여러 위원회에 관여되고 뭐 해서 하면서 이제 협치 얘기도 하고 뭐 이런데 협치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협치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회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주민자치협의회인데 주민자치협의회에 뭐 우리 마을 내 회원들이 들어가서 좀 활동 좀 해봐라. 주민자치회 구도 올 테니 미리미리 좀 해라. 이래서 주민자치회 들어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쭉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리 사무장님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네. 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마을활동이라는 게 어떤 한 영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다룰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작은 행정일 수도 있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한 10년 넘게 하시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에 두시는 뭐 사업이든 사람이든 이런 마을활동에서 가장 중점에 두시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늘 얘기한 건 뭐 여기 선생님도 다 그러죠. 사람이겠죠. 같이 일할 사람.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하는 거겠죠. 저에게는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제가 있는 자식이 좀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걸 거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아닐 건데요. 저희 강남마을의 슬로건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거든요.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정책의 수혜자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마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나쁘냐 좀 알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강남에서 활동하면 이제 좀 얘기하는 게 강남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주민이래요. 민원 때문에. 민원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행정을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받기만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행정이 꼭 공무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그러니까 제가 크게 뭐 제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공무원들만 운영하는 건 아니라 국가의 요소에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들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해서 전부 하니까 마스크 씁시다 이러면 국민이 따라야 하는 거지 공무원들만 마스크 써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려면 자기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만들었죠. 7학번 좀 나이 먹은 놈이라 이게
권리와 의무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권리와 의무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뭘 좀 더 알아야 되고, 아, 이런 것이 뭐 잘못 나오면 잘못 나왔다고 소리치는 거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 치는 것이 아마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대 권리, 몇 대 의무만이 아니고 진짜 권리와 의무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여기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 쓰는 의미는 이게 정치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같이 국민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해야 될 때는 선거하는 거고 그 선거에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는 골라야 된다는 판단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요즘 뭐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장이 네. 현 서울시장이 네. 박원순 시장 때는 시민단체 전용 ATM이 있었다. 네. 그리고 1조 원을 10년간 쏟아부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남구는 워낙 또 다른 구와는 달리 관이 인색했잖아요.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토대에서 활동을 하신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러한 이제 발언이 실제 정책화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좀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강남구는 좀 인색함 속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실제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좀 활동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인데 좀 그런 영향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야 될지 조언 이런 말씀 그리고 이런 시장의 평가 발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분이면 또 다르게 하시겠죠. 저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민이 누구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던 그 전에 있던 시장이던 국가는 행정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같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시민사회라는 그 얘기하는 것이 민을 얘기하거든요. 민간 파트너였던 것이 대부분 시민사회,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라고 분류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쪽이랑 참 지금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라는 얘기가 이게 왜 자꾸만 갈라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약간 그 개혁적인 자칙적인 단체를 얘기한다면 우측적인 단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거기는 ATM기 아니고 자판기를 뽑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하고 다 일을 했다고요, 간이. 근데 그동안 그 자판기로 돈 썼냐, ATM기로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고 어떤 건 괜찮아요. 어렵게 지낼 때도 있고,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걸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야죠. 좀 털어낼 건도 털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여전한 팬이긴 한데, 박원순 성대이 다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분도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 제가 믿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 분 같은 경우는 전부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타이틀을 두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시면 자기의 개념들이 있으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10년 동안 이 강남에서 이렇게 살고 다른 지역 이렇게 쳐다보면요. 소위 말해서 운동을 했다거나 어떤 이 사상적인 관념 없이요. 자기가 직접 해봤다는 것에 뭐랄까요. 경험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아마 쉽게는 못 돌릴 것 같아요. 직접 참여했어요.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내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주민 말 못하게 해? 이거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봐도 지나갔던 물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그
전 시장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시켜줬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나쁜 영향을 놨던, 좋은 결과가 났던, 그건 각자 판단을 하시고, 좋은 경험을 했었던 기회를 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그분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어떤 훌륭한 뭐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경험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강남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데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단체도 저희들이 10년을 이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 모금 속에 있는 게 마을 공동체란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지만 아까 말대로 직접 참여거든요. 주민의 참여. 이거는 아마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에서의 모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강남 행정에서 얼만큼 주민의 참여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희들 관건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행정하고 같이 일하는 경험은 줄어들겠지만 지역에서 우리끼리 활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네. 알아서 하시겠죠. 네. 이렇게 긴 시간 네.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